더 이어서 하면 저 기사 중에 하나 봤던 거 이사장님이 개인적인 돈을 무슨 학교 교육하는데 내부 교육하는데 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또 어떤 쪽인지 궁금해서. 멋있게 기사에 나온 것 같은데 소액이긴 한데 아무튼 그 인력 양성하는 사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네, 인력 양성. 네, 왜냐면 처음에 창업을 할 때 그 춘천에서 문화예술 관련된 일을 하자 할 때 마지막으로는 누구랑 할까를 고민했는데 네. 누구랑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지역에서 좋은 축제나 공연 행사를 만들고 싶은데 이걸 함께 만들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많이 떠나는 걸 보면서 일단 먼저 지역 안에서 이러한 좋은 기획자들을 키워내는 인력 양성 사업부터 해보자가 목표였고 네. 그래서 처음 회사 이름은 문화인력 양성소 협동조합 판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문화인력 양성소를 뺐어요. 왜냐면은 인력 양성이 들어가니까 인력사무소로 보신 분이 많아가지고 막 회사에 전화 와서 몇 시까지 출근하면 되냐 이런 전화 많이 왔어요. 그래서 10시 출근이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늦게 출근하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뺐어요. 인력사무소 같이. 네, 그래서 뺐는데 이장 5명 뭐 그죠. 그래서 이러면 그래도 계속 사업은 하고 이거 고걸 사업을 할 때 일부의 비용이 부족해서 왜냐면 그게 수익 사업은 아니고 그죠. 사회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저희 미션 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정 부분 자금을 주고 한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강사분들 초빙하고 이럴 때 회사 자금으로 하는데 회사 자금이 부족하고 그러면은 제가 먼저 사비로 다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교통비든 뭐 일정 부분 필요한 비용에 있어서 자금을 먼저 쓴 적들이 있어서 제가 그런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비용 가지고. 근데 요즘은 자체적인 사업도 하는데 자체적인 사업보다는 요즘은 이제 강원대학교나 한림대학교 이렇게 대학이랑 연계해가지고 인력 양성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딱 그 안에 생태계 저는 만드신 것 같거든요. 인력들을 키워서 춘천 안에서 좀 머물게 하고 일도 찾을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게끔 떠나지 않게 다른 지역으로 인력 양성하고 일자리까지 이제 확인하는 것까지. 맞아요. 우리 영역이 매년이 아니죠. 2, 3년에 한 번씩 막 기본 계획도 수립하고 정책도 만들어내고 하는데 항상 빠지지 않았던 건 미래 세대 양성, 뭐 인재 양성 이런 키워드였던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지금 뭐 10몇 년 됐잖아요. 사회적 기업이 2007년도라고 하고 협동조합이 12년도라고 했을 때 그 전부터 활동을 했겠지만 한 15년, 20년 정도를 보면 어떻게 양성했을까? 양성하는 과정에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됐을까? 의심스러워요, 사실. 이런 말 하면 혼나는 건가? 네, 그래서 사실 뭐 다양한 기관들에서 인재 양성, 미래 세대 양성 이런 것들은 끊임없는 키워드인데 더욱이나 우리 사회적 경제 영역은 이 미래 세대 양성이 매우 어렵지 않나? 잘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개별 단위 협동조합도 이렇게 돈을 이사장님이 내서라도 시키려고 하는데 이런 지원기관들이나 또 공공에서는 이런 역할들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 번 더 우리가 또 생각할 필요가 있겠네요. 공공이나 제가 본 거는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하는 거에 그 가중치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은 대부분 다 협동조합을 어떻게 창업하는지 어떻게 만들려고. 근데 만드는 거에 사실 만드는 건 제가 봤을 때 어렵진 않은데 그걸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은 거의 없고 만드세요. 협동조합 뭐 민주적 의사결정이고 5명이 모으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해놓고 그 이외의 교육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외의 교육이 또 많이 집중 연차별로 뭐 1년차, 2년차 아니면 5, 6년차 이렇게 따로 해서 아까 뭐 자금 조달의 문제점이나 다른 이런 교육의 시스템들이 더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이제 AI 시대니까 기획 같은 것도 이제 제미나이나 뭐 챗 GPT로 기획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약간 우려되는 부분과 아니면 오히려 AI를 통해서 다양한 축제나 어떤 색다른 축제 정보를 만들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혹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AI가 기획자들의 일을 많이 뺏어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서치하고 정리하고 하는 거에 대한 효율을 굉장히 많이 높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획자들의 일자리 좀 뺏길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해야 되는 주요 업무 중에 하나를 그 친구가 해주면서 실제로 실제 현장에서 해야 되는 업무들, 그러니까 그걸 구현해내야 되는 거에 대한 시간을 많이 확보해 주는 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디테일을 더 많이 찾을 수 있게 해준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획안을 만드는 데 쓰는 시간을 온전히 이제 많이 확보가 돼서 준 시간만큼 확보한 시간만큼 이제 현장에서의 공간 조성이나 홍보나 다른 부가적인 다른 업무들에 집중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좋은 것 같고 아직 AI가 못 해주는 부분들이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와 신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그건 이제 사람만이 온전히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문화 영역이란 영역 안에서 볼 때는 그래도 AI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많이 있어 사람이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뭐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아까 그런 AI가 다 해주고 어느 정도를 다 하고 이제 고도의 숙련된 사람이 이제 협상이나 실제 구현한 일들을 하고 현장에서는 다른 사람들로 이제 그때 당시에 그냥 일용 근로자들을 활용해 가지고 축제를 만들어가면 어떻겠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고 사람이 해야 되고 그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지역 안에서 축제나 행사를 만들어가는 거는 지역 사회와 내가 신뢰를 맺어가는 과정인데 그거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진정성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AI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합니다. 제가 판에 입사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문화 기획이나 뭐 축제 이런 가서 본고만 있지 그런 어떤 기획이나 이런 경험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판에 입사했을 때 어떻게 뭐 OJT부터 시작해가지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도 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어떤 매뉴얼이나 시스템이 갖춰져 있을까요? 아까 양성학교부터 먼저 네, 제가 이제 입사를 네, 하려고 하면 양성교육부터 듣고 일단 신뢰관계는 좀 있으니까 그래도 네, 죄송한데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을 뽑은 적은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렇죠. 저의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 아니, 그건 아닌데 하여튼 뭐 정식 면접을 거치시면 들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일단 저희 판에 있는 친구들이 전공자들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비전공자들 저도 그렇고 다 비전공자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 거라서 일단 뭐 그런 나 한 번도 안 해봤는 데에 대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다 좋은 기획자로 성장할 수 있게 저희가 안에서 도와드릴 거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인사 프로세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가 채용이고 채용 다음에 온보딩인데요. 근데 채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 회사에 들어오시면은 처음에 넣으면 서류가 통과가 되시면 저희 테니지먼트라고 하는 조사지를 따로 보내드려요. 한 번 한 20만 원 정도 드는데 그거를 왜 하냐면 이 친구의 성향을 좀 파악하고 싶어서 그 성향에 맞게 이 면접 질문도 하고 그 질문을 해서 이 친구가 저 합당한 기준이 넘으면 뽑는데 뽑힌 친구한테는 이제 한 달 정도 그냥 온보딩만 해요. 그래서 처음 만나면 제가 그냥 전 직원 인사하고 처음에 제가 회사에 대한 소개하고 점심 먹고 근로계약서를 쓰고 회사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주고 나서부터는 한 달을 회사를 경험하고 온전히 파악하는 데만 써요. 그래서 그 사이에 전 직원들이랑 밥을 먹게 하고 싶어서 돌아가면서 식사 메이트도 다 정해놔요. 당번처럼 요일별로 이렇게 섞이지 않게. 그리고 일주는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사주는 거죠? 다 회사가 사주죠. 회사 그 기질이랑 비슷한 사람을 매칭해요. 이 친구가 가진 기질이랑 비슷하게. 그다음 2주차에는 기질이 정반대인 사람. 그리고 다음에 섞고 그렇게 당번을 짜가지고 해서 그리고 깐부라는 걸 둬서 이 친구가 회사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그런 뭐 급여가 얼마나 되고 뭐 복지는 어떻고 그런 걸 궁금한 걸 물어볼 사람을 깐부를 붙여요. 그래서 깐부를 붙여서 30일 하고 60일 뒤에 경영진 면담, 90일 뒤에 3개월 지나면은 자기 성장 발표. 3개월 동안 지내보니까 회사 내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싶다. 이제 그걸 OKR 발표를 하고요. OKR 발표 후에는 1년 정도 지나면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한 성과 보는 것까지가 1년의 과정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일단 최대한 이 친구가 적응하고 그 좋은 기획자로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데 최대한 많이 힘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1년 뒤에 만약에 OKR 그 발표 다시 하면 내가 1년 동안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가 얼마큼 나태했는지도 전 직원이 하기 때문에 저도 맨날 그런 거죠. 이제 기획을 해야 되는데 기획이라고 하는 게 또 엄청 방대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사회 경험이 없고 이 대학 졸업한 친구가 왔을 때 기획을 어떻게 하나라고 했을 때
누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도 이해되지만 우리가 보통 페이퍼로 잘 정리된 걸 보면 조금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시스템도 다 갖춰져 있나요? 네, 그 드랍박스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그 2016년 때부터 바로 저번 주에까지 했던 행사들의 기록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뭐 포럼 행사라면 포럼 성격에 있는 행사들을 들어가서 기획안들을 좀 볼 수 있고 뭐 거기에는 기획안부터 운영 매뉴얼이나 뭐 홍보 자료들이나 영상 사진 뭐 계약 관련된 서류들 다 있어서 그거는 이제 보실 수 있고요. 노션이라는 걸 활용해 쓰는데 노션에는 기획 매뉴얼이 있어요.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되는지. 처음에 예를 들어서 계획이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착수보고서를 읽고 착수보고서에 맞게 예산을 짜보고 예산에 맞게 뭐 기획안을 짠다든지 이게 A 아니면 B 안은 예산 늦게 짜고 기획부터 하는데 착수보고서 1번을 어떻게 풀 건지를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해보고 순서대로가 어려우면 기획안을 보고 역으로 해보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이 친구의 성향에 맞게 제안해줘요. 그래서 보고 해보고 싶은 걸로 해봐라. 근데 보통 처음에 들어온 친구한테는 기획 일을 바로 주지는 않고요. 저희가 일을 제가 받아오면 일을 이제 고스탑이라고 하는 걸 제도를 쓰고 있어요. 일이 들어왔을 때 제가 이 일이 어떤 일인지를 올리면 그거를 경영진이 고할지 스탑할지 결정을 해요. 함께. 그래서 대표자가 무조건 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경영진이 함께 이 사업에 대한 의미를 듣고 결정하고 그걸 전 직원방에 올려요. 이 일은 어떤 이유 때문에 경영진이 결정을 했고 어떻게 수익을 낼 거고 뭐를 집중해서 해라 라고 올려주면 거기에 자원을 받아요. 스쿼드를 구성할 때 이 사업에 리더를 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팀원을 해보고 싶은지 자원을 받고요. 리더를 보통 안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제 그다음부터 찍어요. 근데 선택권을 줘요. 리더가 되면 성과급이 좀 더 있나요? 그건 아닌데 이제 또 뒤에 또 있습니다. OKR 프로젝트 성과 평가를 해서 거기서 5점 이상을 월면은 성과금을 줘요. 근데 이제 그것도 개인 OKR과 팀 프로젝트 OKR 따로 하는데요. 하고 스쿼드 구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리더와 팀원 2명이 보통 3명 정도가 2인의 3인 체제를 하는데 리더가 이제 팀 스쿼드 회의를 하잖아요. 스쿼드 회의에서 업무를 지정해 줘요. 논의하면서 뭐 해보고 싶으세요? 물어보고 팀원들한테. 그래서 나는 홍보 일을 해보고 싶다. 뭐 나는 공연팀 섭외하고 싶다. 뭐 시스템을 해보고 싶다든 선택을 하면 거기에서 이제 구성을 나눈 다음에 플로우라는 걸 통해서 업무를 분담하고요. 거기서 아레나를 한 다음에 업무를 그때부터 시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맡은 업무에 대한 선택권은 이제 리더랑 논의해서 자기가 이제 가져가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플로우 통해서 공유하고 프로젝트가 끝나면 플로우에 있는 자료를 드랍박스로 옮기고 노션에 기록하고 이렇게가 시스템화돼 있습니다. 아카이빙 해놓는. 네네네. 시스템이네요. 그래서 플로우, 그다음에 아까 노션, 그다음에 드랍박스. 네, 그다음에 구글 시트 사용하고 플렉스로 출퇴근 시간이랑 뭐 이런 거 관리하고요. 메신저는 플로우로. 네. 같이. 근데 이제 우리 협동조합들 그리고 판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열심히 키웠어. 네네네. 기획도 할 줄 알고 한 2년 됐어요. 네. 저는 기업이 한 2, 3년 정도 있으면 대리 직급 달아가지고 좀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더 높은 뻔한데. 곳으로. 예. 그러면 뭐 갓난 사람은 사실 맡기는 어렵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함께 계속 하고자 하는 어떤 의사 표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 저한테 갑자기 할 말 있다고 하는 친구들이 퇴사를 많이 얘기하는데 1대1로. 육아휴직이거나 그럼 이제 웬만하면은 잡으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절차가 또 퇴사 프로세스가 있어가지고 퇴사자 면담이란 걸 해요. 예. 퇴사자 면담을 통해서 이 친구가 퇴사한 이유를 한번 들어보고 14가지 항목 정도가 있는데 그 항목으로 인터뷰를 해보고 다시 한번 제안을 해요. 뭐 직무 변경부터 해서 아니면은 뭐 다른 일들을 뭐 다른 역할을 준다든지를 얘기해보고 나간다고 하면 이제 그 뒤로도 저희랑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있어서 뭐 판에 사이트 프로젝트를 하면은 기획자로서 제안을 해보기도 하고 고용은 안 돼 있어도 그렇죠. 아니면은 그러니까 판이랑 그 들어간 회사가 판이랑 또 같이 일할 수 있는 구조를 한번 고민해 본다든지를 많이 제안을 하죠. 최대한은 같이 어떻게든 같이 해볼 수 있게 노력을 해보려 해요. 그 이제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면담을 하신다고 했는데 네. 혹시 공개가 힘들 수 있지만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고 만약에 그 문제점을 뭐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그런 사례도 혹시 있었을까요?
갑자기 좀 아닙니다. 그 나간 친구들 중에서 그래도 다행히 제 앞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조직에 대한 불만은 적었어요. 어. 조직에 대한 불만은 적었고 사람은 다 좋은데 이제 여러 가지죠. 이제 상대적으로 덜 불안한 직장으로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뭐 중간 지원 조직으로 가던 그렇죠. 아니면은 커리어 확장을 해서 저희보다 더 큰 회사로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아예 타지로 나가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번 서울로. 가보고 싶어하는 친구도 많아서 서울 행사 갔다 오더니 서울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때문에 맡기는 좀 어려웠는데 그 저희 퇴사할 때까지 고민 그 불만을 만들진 않고 보물창고라는 게 있어요. 우리 안에 고민은 다 보물이다라고 해서 네. 조직 내 보물창고를 익명으로 쓸 수 있는 데가 있어서 그 보물창고 안에 충분히 불만을 다 적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자가 뭐 캘린더에 일정 오미 없이 어디 나간다. 그 대표자가 예를 들어서 근무 시간 내에 발표한 비용은 회사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아예 오늘 같은 거는 저는 이제 연차를 쓰고 아. 와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비용이 들어온다면 제가 갖는 거죠. 예를 들어서 회사 시간에 들어오면은 저 친구들이나 저나 같은 노동의 시간을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번 돈은 다 회사로 넣거나 하고 그런 것처럼 일례로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수당에 대한 불만들 수당이 적다 그다음에 더 늘려달라부터 뭐 창고에 비밀번호는 뭐로 해달라 뭐 이런 뭐 번호키로 바꿔달라부터 해서 키를 가져가야 되니까 차를 사달라 별의별 이제 불만들을 이제 보물창고에서 충분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되게 이름이 되게 좋은데요. 네, 고민 상담 아니면 그러니까 원래 이사로인데 이사로. 화장실 이사로에. 원래 문제 창고라고 저희 직원들이 졌었는데 네. 그러니까 회사 안의 문제는 다 보물이라 생각해요. 그거를 해결하면은 더 좋은 거가 되니까. 네. 사람 얘기를 들으면 약간 되게 신생 IT 맞아요, 기업의 진짜. 아니. 근데 협동조합이야. 그러니까요. 네, 좀 진짜 협동조합이지만 협동조합의 다른 면을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예. 네. 이사장님이 나이가 가장 많아요 직원들 중에? 사실 작년에 한 명 뽑았습니다. 어. 저보다 형님으로. 저희 회사의 감독님, 축제 감독님이라고 그랬어요. 전체적인 축제적인 방향을 만들어줄. 아까 그 이제 신입사원 들어왔을 때 테니지먼트라고 네. 역량 평가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조금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낯설어서 그 부분도 좀 한번 다시. 이제 항목까지는 다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친구가 어떤 거에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니 강점 약점을 이제 구분해 주는 건데 업무적으로.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외교의 강점이 있어요. 사람을 만나는 거랑 저는 공정에 네. 공정이 낮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유연한 사람인 거죠. 근데 이제 뭐 그런 것처럼 그게 높은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되게 이제 딱 체계적이고 딱 뭐 그런 것처럼 이제 성향을 보면서 네. 이 친구의 업무를 이제 미리 업무가 이 친구한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간해보고 그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친구가 저희 판과 좀 맞나 안 맞나를 좀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원협동조합이기도 하다 보니까 네. 제일 중요한 건 직원들이고 직원들이 회사 내에서의 만족 그리고 회사가 가려는 방향과의 이게 결이 맞아야 되는데 그런 거를 파악하고 싶어가지고 뭐 그걸 이제 그냥 MBTI나 이런 걸로 하는 것보다는 맞아요. 뭔가 업무 전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네. MBTI가 뭐예요? ENTP입니다. ENTP. 네. 근데 이제 ENTP. 그런 것처럼 그런 결을 좀 체크하고 이 친구가 만족할 만한 일들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그거를 좀 돈이 드는데 맞아요. 네. 사실 그 돈이 이 친구를 채용해서 생기는 다른 비용보다 싸다 생각해요. 그래서 뭐 이 정도는 우리 좋은 인재를 채용하는데 써도 된다라고 생각해서 막 5명 100만원씩 나가거든요. 그래도 그 좋은 친구 하나가 그거에 하면 수백 배를 더 벌 수 역할을 있거라 해주니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정도 채용 전에 그러면 그 네. 평가를 하고 서류 평가되면 다 보내줘요. 와. 그래서 그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네. 근데 평가를 했는데 아 별로야. 우리 판하고 안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평가만으로는 사실 이 사람을 모든 걸 알 수 있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평가를 했는데 그래서 그 친구들은 면접까지 보기 때문에 면접에서 질문이 좀 더 강하게 나가죠. 그래서 면접은 4가지 항목으로 질문을 하는데 뭐 로열티, 직무 기반, 그다음에 인성 이 4가지 파트를 하는데 보통 제가 인성 파트에서 질문을 많이 뽑아요. 저희 2명의 면접관이 로열티랑 직무 기반 가지고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보고 인성적인 문제면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질문을 네. 쭉 봐. 이 친구가 어려울 만한 질문으로 거기에 맞춰서 거기도 질문이 뭐라고 나오기도 해요. 네. 어떻게 그래서, 질문하라고? 네, 나오기도 해서. 사회 취업하신 분들은 웬만한 기업에 다 취업하는데 아니 전혀 아닙니다. 이 그냥 정도까지 질문을 근데 이제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제일 어려운 게 채용이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채용에서 흙 속의 진주를 발견해야 되는 심정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최대한 해보는 거고 그 안에도 실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도 다 아카이빙 해놔서 요 질문 요 친구한테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답변이 나오는지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이 친구 만약에 나갈 때 퇴사자 인터뷰까지 대조해서 보면 질문했던 거 퇴사자 인터뷰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걸 놓쳤구나를 이제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다음번 채용할 때 그런 비슷한 기질이면 테이지만 똑같이 또 있으니까 네. 그럼 그거에 또 이 질문 해보고 약간 HR도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약간 스타트업을 너무 한해 시스템을 네. 협동조합 다 청년 협동조합 창업에 아니. 보편화된 시스템을 그러니까요. 만들어가지고 그 우리 엑스에이트에서 한번 판매하는 걸로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지금도. 중간 HR 관리자들 창업하려는 분들과 운영하려는 분들한테 HR 사람을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 어떻게 교육을 해서 양성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시간이 길어지고 표본이 많아지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건데 처음에는 어렵죠. 이게 근데 이렇게 아카이빙을 잘하고 이걸 다 피드백을 다 이렇게 해주는 거는 쉽진 네. 않거든요. 일반 회사들도 사실 쉽진 않은데 협동조합 형태로 이런 피드백과 교육과 이런 그런 뭐라 그러죠? 검사 같은 것도 다 해서 유료로 다 돈을 내고 네네네. 하시는 거니까 이 부분은 네, 협동조합은 뭐 다른 법인에 비해서 이제 사람이 좀 더 중요시 맞아요. 되고 또 사람이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더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우리 청년 협동조합을 좀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는 판에 이런 좀 시스템들을 좀 더 우리 팟캐스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좀 알려주는 이런 행위가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네. 예. 그리고 또 이제 기사 봤던 것 중에 상을 되게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네네네. 도상도 받으시고 춘천시 상도 받으시고 네. 여러 가지 상을 다 받으셨는데 주로 이 행사에 관련된 거를 잘 하셔서 아니면 운영을 잘 협동조합을 잘 운영해서인지 둘 다인 것 같은데요. 요즘 받았던 상 중에는 ESG 관련된 이제 친환경 축제 만들었던 행사 상 같은 거 받고 네. 내일 모레도 춘천 시장상 하나 받아요. 그것도 축제 막국 작업에 잘 만들어서인데 사실 그런 거를 받으려고 노력을 또 많이 하고요. 대외적 성과를 많이 집착을 했었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처음에 극단에 들어갔을 때 저희 부모님이 네네. 제가 3년 정도 다녔는데 네. 3년 동안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석조야 이제 그만 놀아라. 놀고 계신 줄 알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노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제발 엄마가 어디 친구들한테 말하기도 좀 안 쪽팔린 직장을 좀 가라.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제가 이 일을 좋아했으니까 한 건데 네네. 저희 친구들이 이제 들어온 나이대가 너무 어리고 이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저희 부모님 같은 부모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일단 대표자가 너무 어리고 대표자가 창업을 처음 해봤고 문화예술 분야로 일을 하니까 걱정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생각이 든 순간부터 어버이날 선물을 다 보내드려요. 와. 지금 한 8년째 하고 있는데 그때 작년에 어떤 매출을 이뤘고 올해는 어떤 매출의 목표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편지로 써서 보내드려요. 그걸 이제 내년 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상을 받을 때마다 문자를 보내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아서 상을 받게 됐습니다 하는데 이유는 네. 이 친구들이 일을 할 때 자기 이제 꿈을 펼쳐 나가는 시점에 주변에서의 응원도 되게 지지와 응원이 중요한데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님의 지지부터 시작을 하고 그게 나아가 친구들의 지지까지도 올 수 있다 그러면 회사를 다니거나 아니면 나의 진로의 선택에 있어서 좀 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일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외부적 성과에 집착을 좀 했죠.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은 공모하고 제출도 해보고 그래서 막 그 소셜벤처 된 사회적 기업 인증받고 소셜벤처 되고 막 혁신협동조합 선정되고 네네. 뭐 그런 거 나오고 소셜바이에 막 판만 문화예술 다녀 나오고 매스웨이가 올해 89점 나왔는데 그 전에 82, 83 이렇게 나왔어요. 엄청 그래도 나올 때마다 보내드리는 거죠. 이제 그래도 전국에서 협동 좀 아쉽네. 그렇죠. 전국의 협동조합들, 전국의 사회적 경제 기업 중에 그래도 막 좀 문화예술 중에 이렇게 뻥튀기 하는 거죠. 강원도 문화예술 기업 중에 유일한 우수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잘하고 있다. 그리고 보내주신 직원, 자녀들 덕분에 회사가 잘 된다. 이런 걸 이제 메시지로 보내고 있어요. 대단하시네. 어버이날 그렇게 선물 보내는 회사가 쉽지 않아요. 네, 중소기업들 여태까지 다녀봤던 중에도 흔하진 않거든요. 네. 꽃다발 이제 지역에서 활동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네. 청년그룹 지역은 이런 제 개인적인 사심의 질문인데요. 지역의 청년들이 많이 있지 않잖아요. 네. 근데 지역의 청년들이 열심히 활동하다 보면 정치 쪽에서도 많은 이런 참여해볼 생각 없냐? 뭐 파란색이든 빨간색 이런 거 상관없이 정당에 상관없이 지역에 열심히 활동하는 청년 그룹들을 좀 이렇게 좋게 보고 좀 참여를 하라고 하는 사례는 없어요? 경험은 없어요? 얼마 전에 저기 총선 아니고 시의원 이제 지선 출마 네. 한번 제안을 받았었어요. 네. 근데 왜냐면 제가 춘천 출신이고 네. 부모님도 춘천 출신이다 보니까 외가나 친가가 다 친척들이 그렇죠. 있으니까 그리고 또 문중이 한 시골 동네에 있어요. 춘천에. 그래서 거기로 이렇게 한번 제안이 있었는데 뭐 제가 정치할 생각은 없어서 예. 이제 우스갯소리로 웃으면서 그냥 죄송하다 했죠. 그냥 뭐 저는 걸릴 게 너무 많은 사람이라고 막. 예. 그래서 그냥 좀 몇 개 있어야지 되고. 근데 이제 뭐 그런 고민은 있죠. 이제 어느 정도 지역에서 조금 열심히 하는 친구들한테 정치권에서 콜이 오잖아요. 근데 나가는 친구도 있고 안 나가는 친구도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소비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뭔가 좋은 사업이든 뭔가 활동하는 친구들이 그 친구가 정치적 선택을 한번 하는 순간 그 친구의 모든 활동이 다 정치적으로 익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좋은 것 같지는 않아서, 뭐 제가 그리고 정치를 뜻이 있어서 창업을 한 것도 아니다 보니까 뭐 단언하면 안 되겠지만 뭐 현재까지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제 사업체를 잘 꾸려나가는 거 그다음에 저의 앞으로의 방향에서는 정치는 생각해 본 적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보통 한번 갔다 오기도 힘들고 진짜 말씀대로 한번 색이 정해지면 그리고 지역 청년들이 진짜 많지 않아요. 이 정치라고 하는 영역에 일단 우리가 관심 가질 수 있는 주제가 아니고 관심 가지면 너무 또 스트레스다 보니까 청년들이 정말 없는데 청년들이 지역에서 조금 활동하면 그렇게 관심 갖는 분들이 좀 많이 있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딱 색이 입혀지는 순간 그 친구의 의도는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태까지 했던 자꾸 것들이 색안경을 끼고 어떠한 보는 이슈들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에 한번 여쭤봤고요. 그러면 앞으로의 목표 또는 혹시는 지금 판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지만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겠다라는 것들 뭐 그런 미래지향적 얘기를 네. 좀 해주시면. 활동을 해갈 거고 어떻게 하면 수익을 더 높이고 지역에서의 의미 있는 활동을 할까에 대한 고민은 계속 갖고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업을 좀 그러니까 업에 대한 분야에서 정리해서 지금은 이제 웰니스 산업이나 그다음에 야간 관광 그다음에 미식축제로서의 방향성을 갖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전문성들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가 빠르게 그게 아마 판의 지속 가능성을 키워나가고 전문성을 갖추는데 큰 화두가 되지 않을까 싶고 네. 그다음에 올 상반기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LED를 좀 샀어요. 네, LED 렌탈 사업을 시작하고 나아가서는 미디어 아트 시장으로 좀 나아가려는 생각이 있어서 기술적으로는 그 미디어 아트에 대한 영역에 대한 시장에 대한 진출과 거기서의 자리매김, 미식축제나 야간관광 웰니스 산업으로서의 그 저희 가능성들 타진해 보는 걸로 판의 방향을 나아가려 하고 있고요. 네. 인력 양성 사업 관련해서도 하나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문화예술 노동통합 플랫폼 사업을 하나 만들어 보려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집중돼 있는 일에 필요한 적재적소의 인력들을 파견 보내주는 건데 단순하게 파견해서 일 경험만 끝나는 게 아니고 굳이 다른 지역을 나가지 않더라도 지역 안에서 내가 필요로 할 때 바로바로 즉각 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좀 만들어 보는 거? 그 안에서 뭐 경력 증명서나 아니면 내가 어떤 역할을 했던지도 다 확인할 수 있었으면 뭐 사용자 그러니까 그 직원을 그 인원을 임시직으로 쓰는 사람들도 믿고서 맡길 수 있으니까 그런 고민과 사업적으로 분야를 놓고 그 인력 양성이나 일거리 관점에서 그런 고민이 있고 세 번째로는
협동조합 협의회를 좀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근데 왜 만들고 싶냐면 네. 그 주로 저희가 공공기관이랑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금을 뭐 1억 정도 되는 사업비를 받게 되면 네. 5천만 원 정도 선금을 받고 네. 그다음에 5천만 원을 내 돈을 쓰고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다 일을 결과 정리되면 잔고를 받는 구조인데 맞아요. 그 5천만 원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러면은 이제 A 사업을 할 때 B 사업, C 사업에 자금을 끌어서 메꾸고 그러는데 단기적으로 그게 급박하게 되면은 자금이 막힐 때가 있어요. 네. 근데 다 들어오는 돈이거든 하거든요. 어쨌든 들어오긴 네. 하지만 딱 그 기간에 돈이 멈추는데 네. 저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팀들을 되게 많이 보고 저희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편하게 돈을 좀 돌리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해서 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협동조합들끼리 얘기를 해서 한 3천에서 4천만 원, 뭐 크게는 5천만 원까지 해서 우리끼리 자금을 돌리자라고 네네. 해서 그렇게 필요할 때 자금을 빌려주기도 하고 규모가 작은 회사들은 그런 행정 비용들이 많이 들거든요. 세무사도 그렇고 안에 행정직원도 그렇고 그래서 아이쿱 협의회가 보니까 행정직원을 한 명이 몇 개의 팀을 관리해 주더라고요. 네. 그것처럼 우리 행정직원이 판만 하는 게 아니고 두세 개도 같이 하면서 거기서 인건비를 뭐 30이든 40만 원씩 받아서 나눠서 이 친구의 급여도 하면서 일이 안 바쁜 시기엔 다른 것도 봐주고 해서 하면은 그렇게 행정 서비스도 좀 해주면서 공동의 사업도 같이 할 수 있는 구조 조금씩 만들어가면 일단 제일 중요한 그 부금 사업들이나 공제 사업을 해보는 걸로 해서 하면 제가 지금은 대표인데 나중에 회장님 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이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서 제 회장님. 네, 회장 소리까지 하면은 제가 해볼 수 있는 건 다 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런 것까지가 판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같이 협의체에 들어오고 싶은 분이 계시면 이제 이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아니면 네. 협동조합 판으로 연락을 해서 같이 이제 맞는지 한 5천만 원 최대 5천만 원까지 출자하실 수 있는 회사로 큰 규모가 어느 정도 있고 하는 회사. 그러면 한 5개만 모여도 2억 5천 되니까 2억 5천을 가지고 한 3, 4천씩 서로 안정적으로 유통해 줄 수 있는 구조만 해도 저는 숨토이트가 그래서 네. 아까 협동조합의 대출 문제도 아까 연결되어 있.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더 혹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사장님 마지막 얘기 네. 듣고 없으시면 이제 클로징 멘트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오늘 꼭 하고 싶었던 얘기. 네. 일단은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판의 사례가 엄청 이렇게 주목할 만한 사례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춘천에서도 이렇게 자신들의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자리 잡아가려고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뭐 시간이 되신다면 저희 판이에서 하는 축제나 행사들 놀러 오시면 이 팟캐스트 듣고 오셨다 이러면은 제가 뭐라도 대접을 할 테니까 춘천에 한번 놀러 와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일단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오늘